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마감을 했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0.83% 하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10월 16일 오후 11시 52분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은 0.56%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현재 0.98% 상승을 하고 있네요. 우리 시장이 오늘 밀린 데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존의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경기부양책이 11월 3일 이후에 비로소 나올 것이다. 추가 경기부양책이, 그런 부분들하고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치료제라고 할 수 있었던 그나마 가능성 있는 렘데시비르도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 임상을 하는 분들도 또 직접 투여를 받은 분들도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유럽 시장도 역시, 유럽에 있는 코로나도 역시 2차 팬데믹이 오는 것과 같은 정말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점점 퍼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은 없으니 당연히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야만 그래도 그 유동성으로 계속 이끌어왔던 증시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11월 3일 이후에나 비로소 경기부양책이 확정이 좀 되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우선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젠도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이 히토리오 관련주라든지 기타 주식이 좀 빠졌을 때, 시장이 빠질 때 움직였던 종목들 그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빅텍이 어느 시장에선 또 시장이 빠질 때 반대로 올랐었고, KPM테크가 또 시장이 빠졌을 때 올랐었고, 신풍지에게 또 시장에 빠졌을 때 올랐었고, 이런 올랐었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지수로 리버스로 가는 ETF를 갖다가 매수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인버스로 그냥 아예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수하면서 아예 지수하고 반대로 우리가 가는 지수 추종 ETF를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반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거래소라든지 혹은 코스닥이나 이제 62평선 찍었거든요. 지난번에도 60평선 찍었을 때 한 번 더 눌리고 나서는 바로 반등이 나와줬고, 이게 만약에 이 거래소만 봤을 때 밀려서 쭉 빠진다라고 하면 2290포인트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그게 더 밀리면은 그 다음 라인이 2200포인트예요. 이렇게 빠지면 거의 멘붕이 옵니다. 이렇게 과연 빠질까? 저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해준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이 조금 빠졌다 시작하더라도 강하게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하루 이틀 내에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추종하는 ETF들, 인버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버스 ETF들을 매매해서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다. 아예 완전 이렇게 빠지는 하락시장에서는 인버스를 사서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인버스 샀다가 반등해버리면 바로 손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땐 지금은 ETF 같은 지수를 추종해서 만들어지는 ETF나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겠느냐? 시장이 빠질 때, 빠지는 순간에도 반등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악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종목을 일부 관심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거는 빅텍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이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아마도 해소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연임을 하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이슈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겠느냐라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은 앞서서도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시면 오늘 이런 기사가 떴죠.
조선비즈에서 나오는 건데요. 중국, 미국에 당한 만큼 돌려준다.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 추진. 우리 미국과 중국과는 상당히 많은 이슈로 부딪혔죠. 홍콩 보안법도 있었고요. 뭐 대만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화웨이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어떤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뭐 규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 추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는 뭐가 있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어떠한 것들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법안 자체는 중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물자와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물론 미국이라고 딱 명시해서 어느 나라에 대한 뭐 교역을 안 하겠다라고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포섭은 미국과의 관계를 당연히 감안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서 또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강한 이슈는 바로 히토류죠. 히토류가 전체 세계 생산량의 뭐 70% 이상 생산을 다 중국에서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히토류 관련주가 국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오늘 시간 외에서, 물론 좀 일찍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기사가 어쨌든 시간 외에서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 반응한 순대로 대장이고 아니고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러분. 포스코 엠텍 2.56%. 물론 앞서서 먼저 선행 말씀드립니다. 이 각각 포스코 엠텍부터 시작해서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개별 이슈로 시간에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 온라인이나 어떤 포털에서 봤을 때 전부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미중무역전쟁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엮였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추리면 되겠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대장이 아니구나, 이거는 끝났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엠텍 2.56% 상승, 세노텍 7.44% 상승, 두 개 다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맥 0.5%. 이거는 그러면 이제는 저는 에스맥은 기존에는 뭐 그렇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맥은 이제는 히토류 관련된 주식으로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원화성 0.95. 이것도 뭐 거의 거래가 안 이루어졌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외. 티플렉스 상한가. 딱 티플렉스 유명하죠. 아시죠, 여러분?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아시죠? 티플렉스 상한가 같습니다. 노바텍 3.46. 얘도 뭐 영향이 있었고요. 유니온 당연히 가겠죠. 9.61. 유니온 머티리얼 당연히 같습니다. 상한가. 자, 그렇다면 에스맥과 대원화성은 이제는 조금은 아마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기에는 힘이 약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메모를 해놓고 이제는 좀 다음번 영상에서는 저도 제외를 해놓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 갔는지 한번 볼게요. 그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대장을 추려서 최소한 이 중에서 대장 한 두세 개 들고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순환매를 돌면서 여러 종목들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분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우선은 얘는 아니고요. 세노텍 7.449, 티플렉스가 상한가 갔는데 티플렉스가 몇 시에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5시에 말았죠? 5시 10분에 말았습니다. 상한가를. 노바텍은 상한가가 아니었고 유니온은 상한가 거의 가까이 갔지만 아니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몇 분에 말았습니까? 5시에 유니온 머티리얼이 말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대장주는 현재는 히토류 관련 미중무역전쟁 관련해서 대장주는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대장주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의 이제 움직임을 좀 본다면 에스맥과 대연화성은 제외하고 포스코 엠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지금 이슈가 딱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캔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세워놨던 양봉이 있는 이 라인을 쭉 보면 얘가 막히는 라인이 있죠. 5,500원 정도에서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지금
5,500원이 어디냐? 바로 이 캔들의 몸통인 거죠. 그러고선 다 지지부진해요. 아마 센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히토류 관련한 이슈로 막 시초부터 막 날아가가지고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은 가더라도 5,500원이 돌파하기 쉽지 않은 구간이다. 지금은 그냥 정말 저가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00원 정도라고 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이 라인은 크게 어떤 무리가 없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조금 잘 안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무리가 없는, 이제 좀 되네요. 예. 라인일 수가 있다. 여기는 뭐 굳이 제가 이 종목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히토리 관련해서 조금 뭐 최소한 어쨌든 이 장기 122평선 위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놀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저점이기 때문에 뭐 살짝 눌리고 시작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장은 아니니까 매수하는 것은 별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동 한번 볼까요? 매동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매동이 바뀌었어요. 시간 외 전과 시간 외 후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자, 세노텍도 오늘 상승을 했었죠. 10.44%. 얘도 그런데 역시 여기도 이렇게 띄워놔야 되겠네요. 보실 수 있게 시간에가 몇 프로 상승했는지, 그죠?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에서 어쨌든 10.44고, 얘도 지금 보면 한 요정도 구간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맥스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2,500원 정도, 그리고 2,700원 정도를 돌파할 수 있는지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월요일 시장에서 얼마나 이 시간의 상승이 유지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얘도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 구간 내에선 최소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이 박스권에서는 저점이기 때문에 잡아서 한번 움직일 필요는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T플렉스 보면, T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게 122평선인가요? 122평선도 깼네요. 크게 보면 이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크게 보면 이 구간을 벗어나진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저점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는 얘가 지켜주고 있고,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저항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T플렉스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까지 이 이슈가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등을 통해서 만약에 세게 정말 반등해서 강하게 간다라고 하도 4,5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1차적인 건 3,700원이고 2차가 한 4,100원, 3차가 4,500원인데, 큰 목표가를 잡았을 때 강하게 간다라고 가정하면 그 정도를 좀 유지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저가에서 얘도 지금 이런 이슈를 만났기 때문에, 이슈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이 나와주면서 움직이겠지만 어느 정도 갈지는 봐야 된다, 월요일날.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시장이 좀 괜찮게 이 종목들에 대해서 반응이 온다면 1차적으로는 이 캔들의 상단, 몸통의 상단이 3,700원 정도 1차적인 저항이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4,100원, 3차적으로는 4,500원 정도 라인까지. 이게 상한가를 말아도 4,500원 안되죠.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정말 강하게 간다면 4,100원 정도까지 가고 한 번 더 슈팅 나오고 밀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모를까. 그전에는 어쨌든 간에 뭐 T플렉스도 상한가 말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힘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빠질 만큼 빠지고 조정 받았기 때문에. 자, 노바텍입니다. 노바텍 3.46% 상승했고요. 시간 외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지금 양봉을 세워주고 나서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한번 상승해 줬고, 여기가 지금 물론 하단이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라고 보아야 될 것 같네요. 여기는 몸통보다는 이렇게 꼬리, 윗꼬리까지 지금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노바텍도 움직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히토류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얘가 22평선 안 깨고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뭐 대장주는 T플렉스, 유니온
리얼이기 때문에 히토리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 세 종목에서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종목도 좀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 움직임이면 나쁘지 않게 또 이 이슈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돼서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온입니다. 유니온도 지금 빠진 만큼 빠진 상태예요. 여기 지금 이 라인까지 빠졌다라는 것은 저항 라인까지 지금 왔거든요. 아마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우선은 진짜 세다면 브린저밴드 상단까지 한번 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빼놓을게요, 여러분. 보시기 좋게. 브린저밴드 뭐 상단까지 이렇게 쳐주고 이 정도는 가지고 정말 해줘야 히토리가 좀 부각되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정도 라인, 요 캔들의 상단, 요 캔들의 이 몸통 라인을 위까지 딱 가주냐, 최소한 이런 식으로 좀 마감해 주느냐, 이 9,000원을 돌파해 주느냐, 그걸 좀 지켜보시면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로 그냥 월요일날 반짝하고 윗꼬리 달면서 밀리지 않고 세게 가는구나 아닌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자,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죠. 얘가 지금 21평선 딱 지지해주고 마감이 됐는데, 우선은 요렇게 캔들 좀 세워놨었고, 그죠? 다시금 이 4,400원, 4,500원 정도를 복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윗구간을 지금 다시 들어와 줘야만 된다. 그죠? 충분히 들어올 것 같고요. 오히려 브린저밴드 상단을 찍어서 올리면서 강하게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얘가 우선은 요 정도 라인까지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종가니까 이 캔들이 종가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 캔들이 종가가 5,330원 5,33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거길 넘어서 종가가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상한가 말면 30%니까 5,200원 정도 나오겠네요. 1차적인 상한가를 말고 만약에 정말 세게 간다면, 이 이슈가 계속 부각되려면 5,200원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 날에도 상승 후에 종가가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종가가 정말 좀 세게 나와주는, 양봉으로 어쨌든 마감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진짜 더 갈 것이고, 그게 아니면 월요일날 반짝 상승하고 밀리는 움직임을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상승이 나온 날짜가 7월 27일, 7월 26일 이때인데, 대장이니까 이걸로 볼게요. 매동을 7월 27일, 7월 26일이었죠. 7월 27일, 7월 26일 맞나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7월 27일 맞네요. 네. 7월 27일 날이 가장 크게 상승하고서 밀린 거였는데, 7월 27일, 7월 23일, 4일 주말이었네요. 보니까 이때 어쨌든 이 주체 자체의 상승에서는 개인이 다 사줬네요. 개인이 받아준 게, 그쵸? 개인이 다 받아준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 팔고 외인과 기관이 다 들어와 줬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개인이 주포가 돼서 이 종목들을 끌어올릴 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돼야만 더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개인이 주포가 돼서 올리는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강한 상승을 할 때에는 개인이 리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차트상에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만 추가적으로 더 수익을 보고 홀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유니온 머티리얼 대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5,300원 정도 라인, 최소한 첫날 5,000원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5,000원에 돌파라는 것은 호가가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좀 무거워지긴 합니다만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래서 지금 4,000원에서 5,000원 돌파해 주고, 그 다음에 5,300원까지 돌파해서 종가로 마감을 해줬다, 화요일에.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도 빠지는 상태에서 반대급부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번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움직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10월 17일 오전 11시네요. 그 지금 새벽인 거죠? 오전 0시 12분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0.35% 상승하고 있고 다우는 0.97% 상승하고 있네요. 다행히 많이 밀리진 않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떻게 마감하는지 내일 또 제가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시장이 빠졌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조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힘내시고 주말엔 푹 쉬시고 다음 주 어떤 식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지 강하게 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빠졌을 때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세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서, 그리고 시장이 빠졌을 때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히스토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도 좀 한 3-4개 정도 섹터로 조금 구분하셔가지고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대응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도 그때그때 맞게 시장에 좀 편승해서 시류에 잘 맞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